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이 시각 현재 다시금 하락 반전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913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4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네요. 2,5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관은 거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41억 원 아주 소폭의 순매수 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기조는 비슷하네요. 외국인이 250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로 생각하자면 약 2,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의 물량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48억 원 소폭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현 선물 시장 동반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 증시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분석 들어보면서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수가 1913대까지 내려왔어요. 현 위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매매 기준점, 앵커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월초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일단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점으로 삼고 매매하시면은 아마 거의 리스크의 한 반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직접 그래프를 봐가면서 직접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간 이번 6월달을 보시면은 6월달에도 역시 주가가 월초 대비 아래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더블 차트의 기능을 이용해서 딱 눌러보면은 이게 이제 음봉의 영역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음봉의 영역권이 있을 때는 항상 말씀만 조심해야 됩니다. 첫 단추는 월초 대비 위냐 아래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월초 대비 아래에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21선의 기울기를 보면 20선의 기울기도 하향으로 꺾어 내려가는 20선 아래에 있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파파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달만 또 투자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역시 기준점을 정해서 이 기준점들을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막상 또 닥치게 되면 또 그냥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합주가지수의 구간이 월초 음이냐 월초 아래 음봉 구간이면서 20선이 하향이면 특히 조심한다라는 거 요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그럼 어디가 좀 의미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썼던 기법 중에서 1910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100포인트 단위의 구간, 소위 심의선이죠. 1900선이 요 하단 아래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저점이 있죠. 여기 1850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갔을 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요 1900과 1850선 사이, 요 사이가 일단 우리가 현재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문제죠. 삼성전자를 잠깐 좀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내일부터가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삼성전자의 기조가 소위 상승 기조의 패턴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것은 이 240선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입니다. 지금은 살짝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쉽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매도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파르면 들을 땐 또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면 같은 각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 증시를 보시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매매 기준선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는데 일본 증시를 보면은 어떤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었냐면 내려갈 때 가파르게 간 다음에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건 또 두드려 맞습니다. 보시죠. 일본 증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갔을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건 또 두드려 맞는다. 얘가 그럼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렇게 내려갔던 각도만큼 이렇게 올라가주면 그때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습도 현재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반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그게 아니라 반동을 줘도 이게 강한 반동을 주면 의미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의미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40선 6을 보시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각도를 꼭 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잠깐 좀 보시죠. 오늘 코스닥이 조정받고 있지만 얘는 견조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월봉을 잠깐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은 조정을 받아도
앞에 있는 저점대를 지켜주면서 조정이에요. 지금 외봉의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코스닥은 자꾸만 반등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요번 달에 꼭 지켜야 될 지수선이 얼마였었냐면 1961이었죠. 얘를 깨고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 캔들의 저점을 깨니까 얘가 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의 힘이 약한 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 집중과 그 다음에 1961의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의 관건은 1900선서부터 1850선 요 구간을 주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각도가 워낙 가파르게 내갔을 때는 일단 먼저 위로 올라갈 때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해주는 이런 전략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10선까지 내려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문제는 정말 이 시장이 언제쯤 상승 전환을 할까일 것 같거든요. 상승 전환을 할 때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떤 패턴이 주로 나타나나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일단 매수를 1000개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물도 다시 1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이름하여 1000&1000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할 때는 신호의 3인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음봉을 때리지 말고 오늘은 일봉상에서도 음봉을 때려주고 있죠. 준비된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밑에서 올라가려면 매수가 강해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항상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양봉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양봉이 나타나줘야 현재 주가 패턴에서 의미가 있는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닥이 시작은 양봉으로부터 시작하고 꼭지 시작은 음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게 단기적인 반등을 주려고 하더라도 이따 뭔가 캔들이 양봉의 모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을 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5일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두 번째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5일선이 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오늘 같은 게 빠져나간 주가가 여기고 내일은 여기예요. 그럼 이게 주가 올라가더라도 5일선이 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궁극적으로는 여기 20일 전의 주가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돼버리는데 궁극적으로 이 20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은 아직은 들어온 주가하고 빠져나간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턴하긴 조금 좀 힘든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가파른 하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양봉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일단 지금 당장 5일선이 턴하지 않아도 이게 턴하려면 점점 날짜가 지나가면서 당이 빠져나간 주가 이렇게 급락을 주고 있으니까 이 저점을 지지하면 얘는 이제 5일선이 앞으로 5일 후에는 얘가 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오늘 주가는 양봉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점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밑에 갔을 때는 1900과 1850선 사이 여기서부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양봉 그 다음에 5일선 전환, 2선 전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는 그때 가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고요. 지금은 위에서 꺾어지는 각도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나가면서 아직은 매매하는 것이 필요한 이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지금 주가 너무 많이 내려가고 바로 밑에 또 1900선대, 1850선대 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PBR이나 PBR상으로 볼 땐 또 다시 펀더멘탈상 저평가의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또 틈에 나서지 마시고요. 대신 주가가 들어주는 구간에서는 이 평소에 턴할 때까지는 내가 리스크를 좀 관리한다. 이런 안목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